제가 이제 6군단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6군단이 9군단이 됐습니다. 네. 근데 9군단이 됐고 6군단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잖아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나오고 구테타 사건이라고 하는 일명 6군단 사건이 95년에도 터졌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일명 6군단 사건이 95년에도 터졌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95년도에 그러니까 정치위원 리동석이가 우리 6군단 부업지가 그 백도라지 농장이라고 아편을 농사를 해서 인민군 병사들의 후생 그 사업을 우리가 좀 증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농장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김정은한테 제안을 해서 길중원 장군이라고 거기에 백도라지 농장 아편을 대량적으로 심어가지고 진을 채취해서 나남제약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염산 머리핀을 만들고 그 머리핀 주사약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머리핀 주사가 그 전시용 의약품에 들어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상자라든가 뭐 이게 생기면은 그 머리핀 투여하고 이제 그 위생병들이 강가에다가 싣고 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위생병들이 그거는 이제 구급 처치용으로 다 가지고 있게 돼 있고, 근데 그 군용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외압을 했습니다. 그게 일명 항정신성 뭐 마약 종류. 그렇죠. 하죠? 머리핀이죠. 머리핀. 예, 머리핀이라는 게 이게 그 우학계에서도 쓰지만 그거 가지고 양귀비 것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일명 백도라지 꽃이라고, 뭐 백도라지 농장이라고 했는데 꽃이 흰 꽃이에요. 네. 그래서 꽃진을 뽑아가지고 분말을 만들었는데 그걸 해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고 그 달러를 군단 외화벌이 소장이 정치위원한테 돈을 넘기면서 정치위원이 포병부 사령관, 부사령관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팀을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군단 외화벌이 자체로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달러를 간부들이 나눠먹은 사건인데 김정일은 이거를 구테타 사건으로 하니까 군단의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이 결탁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구테타 사건으로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를 그냥 나눠 가진 사건밖에는 안 됐는데 마치 그렇죠. 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거대한 조직이 움직인 것처럼 그렇죠. 죽여버린 거네요.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정말 상세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니 내가 그 자동화부에 있었으니까 자동화부 참모를 했으니까 자동화부장이 이름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얘기를 해봐. 그래서 뭐 쭉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31소, 32소, 뭐 61소, 우리 그 자동화부는 3개의 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조직도들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 군단 사건, 그 구테타 사건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단에 자기가 근무를 안 했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국정원에 딱, 거기에 포병부 사령관 어떻게 됐어? 그리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그 군단에 안 있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크로스 체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럼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 육군단 사건으로 해서 40명의 그 고위장교들, 군단 정치부 사령관부터 해서 부사령관들, 그리고 그 사여단장들, 뭐 대대장들 해가지고 40명이 국회에 처해지고 그 가족들은 몽땅 다 뭐 멸족이 됐거든요. 정치범 수용소로 다 가고. 저는 육군단이라는 건 청진에 있었던 거 맞죠? 그렇죠. 저는 왜 육군단 사건을 그렇게 알지 않고 무슨 반역적 음모를 꾸민 것처럼 탱크를 가지고 정민이한테 돌진하자 이래서 칼 맞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좀 잘못 알려진 거네요. 예. 부풀리고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육군단 사건을 우리가 뭐 해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리동석인데 이 사람이 사군단 군단 지휘부 조직부 내부 과장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지도노릇이셨어요.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까웠고 저도 큰아버지를 하면서 그 정치원 집에 자주 전화를 받고 그 리동석이가 일단 달러들을 나눠주면서 구테타 모의를 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에 관한 이제 그 적나라한 사건 내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성군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미사일 기지, 네. 그 미사일 대대인데 군단이 가지고 있는 직속단입니다. 그때는 로켓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켓2 참모도 일단 뭐 죽었지만 그 로켓2 참모가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해서 원산에 있는 원산 앞바다에 있는 그 김정일 사냥터라고 합니다. 예, 훌륭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냥터에 대한 우리가 그 간접 사격 체계라고 뭐 아마 그 한시도 좀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무슨 이게 뭐 박격파라든가 뭐라든가 하면은 자기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방위각 사각을 이제 우리가 바꿔가지고 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거리포 같은 거, 뭐 방사포, 122mm, 105, 뭐 155, 240mm, 600mm 이런 뭐 미사일이나 뭐나 이거는 간접 조준 사격 체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대로 사각과 방위각을 주면 방위각 마오나 00, 사각 32 쏴 하면은 쏴요. 근데 이거는 자기네가 병사들 자체는 뭐 사격수, 조준수, 뭐 이게 저촉수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지중대에서 주는 좌표대로 넣고 쏘면 돼요. 그렇죠. 미사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일단 딱 올리고 그 지휘부에서 내려온 좌표대로 계산을 해서 쏘면 되는데 어디가 떨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 병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그 사냥터에 그러니까 해상 섬인데 그 섬을 좌표를 이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사일 대대 보이시론이 보위부장한테 보고를 했고 보위부장이 이거 보다 나니까 그 좌표 검색을 딱 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야, 이 좌표가 왜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해상에 대고 인민군은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지정해준 훈련 좌표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그거를 요상한 피하는 좌표를 거예요. 띄워놓은 검색 기록에 잡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가능할까? 근데 뭐 그 죽은 뭐 로켓 참모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꾸민 거야. 그러니까 일단 최고 사령부를 테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포병 이런 이제 미사일 그때는 이제 그 지상 대 지상 로켓이라 그랬어요. 로켓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최고 사령부를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군단의 작전과 관련된 작전 문건들을 이 남수산에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지어낸 소리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니 육군단 이 교도군단이라는 게 우리 군단이 56,000명입니다. 네. 총적으로 56,000명인데 거기에서 18,000이 현역이고 네. 나머지가 몽땅 교도 인력이에요. 네. 그래서 6군단, 7군단, 그리고 이제 3군단, 그리고 이제 8군단. 네. 이게 다 교도군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뭐 8.15 훈련소, 4.25, 그리고 뭐 620, 그 다음에 805, 그 다음에 이제 1군단, 4군단, 5군단, 무슨 이런 게 현역군단들이에요. 네. 근데 이 교도군단에서 김정일을 테러하기 위해서 진짜 그만한 진짜 구테타 작전을 했다? 이건 정말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작전이다. 이건 일단 군단 이 부사령관들 그 군 고위 장성들이 진짜 김정일을 뭐 왕따시키고 진짜 정일이 돈을 지금 자기네끼리 나눠먹었다 이게 행명을 했다 이게 이 개신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구테타 세력으로 내다 친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이제 판단은 잘 못하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선전부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딱 했었는가 하면 이제 이동석이하고 이동석이 이동석이가 아들이 이만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만철이가 오래 복무를 했는가 하면 805 훈련소, 강원도 고산에 있는 805 훈련소에서 방송수를 했는데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그거로 해서 생활제대, 처벌제대를 내가지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석이가 내가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아마 사실일 수 있어요. 국정원 사람들도 귀가 항아리 돼서 그때 들었거든요. 내가 국정원에서 들어놓고 오늘 처음이에요, 거기. 근데 아들이 하필이면 아버지가 좌천이 되던 그 시기에 집에 와 있은 거예요. 네, 아까 자천되기 전에. 근데 그 이동석이가 그 김정일이한테 편지를 썼어. 장관님, 최고사령관 왕질, 내가 진짜 가정영문과도 못하는 게 군단에 어떻게 정치 사업을 맡겠냐.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요구하는 이런 아첨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정일이는 벌써 육군단을 치기로 다 작전을 한 뒤였어요. 네. 딱 뒤였는데, 김정일이가 전화를 했어. 네. 그 이동석이한테, 야, 너 그 아들 데리고 한번 평양 오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석이 올라갔어. 자, 봐요. 그때 그 기본 토쟁기가 2월 21일이거든. 내가 얘기가 가면, 우리가 그 2월 1일부터 그 쌍방훈련, 특수부대하고 우리 일반 보병하고 실전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 특수부대 아이들은 들어와서 우리 하력진지 그리고 지휘소 뭐 포탄 창고 모든 이런 거를 이제 점령을 하고 우리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뚫고 들어와서 딱지를 딱 붙이면 얘네 승. 네. 우리가 걔네들 들어오기 전에 막으면 우리 승이거든요. 그런 훈련을 했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는데 2월 21일 날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그 이동석이가 그 김정일의 부름을 받고 평양에 올라간 기가 1월입니다. 네. 1월에 딱 올라가서 김정일이가 야, 그 아들 망년대 혁명학원이랑 그 망년대 고향집이랑 다 해가지고 쭉 돌려. 그러니까 그 혁명정 교양을 좀 시키라면서 쫙 그 돌렸어요. 유인해가지고 불렀네요. 그렇죠. 불렀고, 그리고 이동석이하고 이제 동석 식사를 했어. 야, 많이 힘들지. 그래서 좀 육군단이 민간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국병을 껴가지고 뭐 제기되는 문제도 많은데, 내가 그 지도검열 성원들 좀 내려보내가지고 좀 지원 사업을 할 테니까, 내려가서 그 준비 좀 잘하고 있어라. 아이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진짜 당사업 지원표를 쏘겠다고 김정일이가 하고, 이게 적자를, 그게 뭐라고 하면, 나는 동석동무를 믿습니다. 김정일, 이거 내려보냈어요. 큰 친필 적자. 그건 김정일이 어떤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내가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라고 그러잖아요. 항장엽 선생님은 사이코가 아니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 되게 조금 영리한 망나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노름을 되게 좋아해. 이게 벌써 보위부의 그 내부 자리를 다 잡고, 얘네들이 돈 나눠먹고 어찌요 뭐 이런 것들을 이 지금 부패한 부사령관부터 정치원을 두목으로 해서 이 부패한 군단 고위 장성들의 그거를 다 쥐고 있으면서 언제 치겠는가 이거를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시기에 이동석이를 불러서 이런 쇼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군단에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그래도 정치사령관이잖아요. 네. 정치부 사령관. 이거 사령관이 받은 진짜 믿음과 신임, 그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진짜, 다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행사를 했어요. 친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2월 초에, 2월 내가 한 7일, 8일로 기억이 되는데, 야가 복대를 했어. 만철이가. 강원도 있는 자기의 부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근데 다시 갔는데, 이게 군복을 입고, 울고, 내고 이제 형님이 할 테니까, 자기, 진짜 복대를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군단에서도 경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이제, 인민군당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40명의 지도검열 성원들을 내려보내겠다고 김정일이가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4월까지는 우리가 동계훈련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인민군대 그 동계훈련을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훈련 중이야. 근데 그것도 가장 큰 쌍방훈련, 실전훈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와의 지금 이제 그 싸움, 실전 훈련이 예비돼 있으니까, 모두 긴장된 상황에서 경사까지 맞았지. 그래서 만철이는 가고, 2월달이 됐는데,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근데 게임을 즐기나 봐요. 그 미친놈이야. 네, 잡아요. 2월 16일이면 우리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18일 이제 아침까지 해서 특별 경비 구간입니다. 그러면 단위 책임자들이 다
뭐 사무실, 우리 그 자동화부장도 그 명절날에는 무조건 자기가 나와서 근무를 서야 돼. 네. 예, 알잖아요, 네. 그것도. 예, 사회나 군대나, 특별경비겠죠. 예, 특별경비를 2월 16일 사이로, 그리고 음력설, 이거는 무조건 특별경비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하는데, 자, 명절 지났어. 딱 지났는데, 이제 특수부대 그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특수부대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때 60조격하고 58이 들어왔는데, 원래 한 개 여단이 들어옵니다. 한 개 군단에.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한 개 여단하고 붙어요, 원래. 아, 네. 그러니까 특수부대라는 게, 한 개 여단이라는 게, 그 사단보다는 좀 작거든요. 이 안에는 보통 그저 11개 대대 공격대대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8,000명에서 한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 인력은 12,000에서 15,000 되는데, 특수부대 인력은 보다 좀 작거든요.